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심화 강의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고객의 선택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기준서에서의 고객의 선택권이란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합니다. 고객의 선택권의 예로는 고객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이나 구매건당 포인트를 받는 고객 충성제도 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갱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선택권을 원래의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수행의무와 분리하여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별도의 수행의무로 본다면 거래 가격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10원당 고객이 미래의 제품을 구매할 때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 1점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포인트는 고객의 선택권입니다. 이 선택권이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상기 1과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 시 제공받을 권리이고 향후 추가 구매 시 포인트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합니다. 사례 2의 경우도 헬스장에서 고객에게 가입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운동복 할인 쿠폰이 있고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고객이 미래에 쿠폰을 사용했을 때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헬스장의 운동복을 구매할 수 있다면 별도의 수행의무 식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의 선택권이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될 경우 거래 가격을 예측하여야 합니다. 사례 1에서 기업은 보고기간 동안 제품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미래 구매에 교환할 수 있는 10,000포인트를 고객에게 지급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42에 따르면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을 교환될 가능성에 기초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10,000포인트 중에서 95%인 9,500포인트가 회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을 총 9,500원에서 10,000포인트로 나눈 0.951원으로 추정합니다. 총 거래 가격인 10만원을 제품과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 배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인 10만원에 제품 개별 판매 가격과 포인트 개별 판매 가격을 더한 금액인 10만 9,500원으로 나눈다면 총 거래 가격 10만원 중 해당 비율만큼 제품의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9,100, 324원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계산 방법으로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인 9,500원에 제품 개별 판매 가격과 포인트 개별 판매 가격을 더한 금액인 10만 9,500원으로 나눈 비율을 총 거래 가격에 곱해주면 포인트의 거래 가격은 8,676원으로 추정됩니다. 포인트 수익은 포인트와 직접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거나 포인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즉 수행의무가 완료된 시점에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고기간 말에는 4,500포인트가 교환되었습니다. 기업은 총 지급된 9,500포인트에서 4,500포인트만큼은 수행의무를 완료했으므로 관련 포인트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에 분배된 총 거래 가격의 8,676원에 4,500포인트를 9,500포인트로 나눈 비율만큼 곱하여 총 4,110원은 포인트 수익을 인식합니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약 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의 총 거래 가격인 8,676원 중 이미 인식한 포인트 수익 4,110원을 차감하여 잔여 금액인 4,566원만큼 포인트 계약 부채를 인식합니다. 두 번째 보고기간 말에는 8,5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이때 기업이 교환될 포인트를 재추정하였고 9,7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은 수행 의무를 완료한 8,500포인트에 대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8,500포인트를 교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포인트인 9,700으로 나눈 값에 포인트의 거래 가격인 8,676원을 곱하여 첫 해에 인식한 포인트 수익을 차감해주면 두 번째 해에 3,493원을 포인트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의 거래 가격인 8,676원에서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인식한 포인트 수익 금액을 빼면 두 번째 보고기간 말에 포인트 계약부채 잔액은 1,073원입니다. 이때 포인트가 지급되고 사용되는 시점이 1년 이상이어도 유의적인 금융 요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포인트 사용이 고객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지급 조건의 목적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금융약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는 사례 1과 2와 달리 기업이 직접 포인트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포인트를 보상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추가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례 3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고객 충성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항공사의 마일리지당 0.2원을 지급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는 기업의 제품 구매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항공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중요한 권리이며 별도의 수행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의 고객은 제품을 95,000원에 구매하고 이로 인해 기업은 마일리지 5,000포인트를 고객에게 제공했습니다. 기업은 5,000포인트가 모두 교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은 95,000원으로 제공한 마일리지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은 포인트당 1원으로 마일리지 포인트의 총 판매 가격은 5,000포인트를 곱한 5,0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기업이 항공사의 포인트와 관련하여 지급할 금액은 총 1,000원입니다. 사례 1과 같이 사례 3에서도 총 거래 가격인 95,000원을 제품과 포인트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 배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개별 판매 가격인 95,000원에 제품 개별 판매 가격과 포인트 개별 판매 가격을 더한 금액인 10만원으로 나눈다면 총 거래 가격이 95,000원 중 해당 비율만큼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제품의 거래 가격은 9250원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계산 방법으로 마일리지 포인트의 총 판매 가격인 5,000원에 제품 개별 판매 가격과 포인트 개별 판매 가격을 더한 금액인 10만원으로 나눈 비율을 총 거래 가격에 곱해주면 포인트의 거래 가격은 4,750원으로 추정됩니다. 사례 3에서는 사례 1과 다르게 기업이 포인트와 관련된 수행 의무에 대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포인트와 관련해서 제3자인 항공사가 보상해주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포인트를 직접 통제하다가 고객에게 이전한 것인지 아님 포인트를 직접 통제한 적이 없는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본인이라면 기업은 포인트를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고 있으므로 포인트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포인트에 배분된 총 거래 가격 4,750원을 수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리인이라면, 즉 기업의 약속이 고객에게 포인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는 것이라면 포인트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포인트에 배분된 대가인 4,750원에서
항공사에 지급해야 할 1,000원을 차감하여 총 3,750원을 수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객의 선택권에 관한 심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